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훼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화훼, 이 회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양재동 화훼 공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화훼란 낱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당히 접하기 어려운 글자다, 회자는. 네. 이것은 이제 대구에 있는 대구 화훼 생산 집화자 했는데 여기에도 화훼가 나오죠. 화훼, 특히 회자가 무슨 글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자는 화훼 외에는 거의 우리 생활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회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훼, 이 회가 무엇이냐. 또 화훼를 얘기하다 보면 또 원예라는 게 조금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플로리스트 이런 게 관련되는데 대략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자로 화훼는 꽃 화자예요. 회가 이제 풀이다, 풀. 네, 풀회다. 네. 그러면 꽃과 풀 또는 꽃이 나는 풀이다. 화초다. 꽃나무다. 그런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보면 꽃 화자는 풀초에 될 화자다. 옛날 사람들은 꽃이라는 것이 풀이 변해서 된 것이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풀회자는 글자 그대로 보면 열십자에 아래에 이제 밭들공자, 두 손으로 밭들공자 이런 모양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풀회자는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싹이 난다. 싹날 철이다. 철. 그리고 또 글자 모양이 왼손 좌와 비슷해서 왼손 좌라고도 하는데 싹날 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원래 글자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개 모인 것. 이것이 이제 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좀 변한 것이 이제 열십자 세 개식으로 된 것이 풀회다.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든 것이 이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열십자와 밭들공자와는 원래는 관련 없는 글자다. 모양으로 따지면 이렇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훼다. 네, 국어사전을 보니 화훼는 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어떤 식물을 얘기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상용이다. 관상이라는 것은 보고 즐긴다. 그런 뜻이죠. 먹는 것과는 다르다. 보고 눈으로 즐기는 것. 그러한 식물을 화훼라고 한다. 식물을 얘기한다. 그렇죠? 예문을 보니 대규모 화훼 단지를 조성한다. 또 서울 꽃시장에서 진귀한 화훼 품평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는 화초를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을 얘기하기도 한다. 화훼 또는 화훼도 그림 도자를 넣어서 화훼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보면 화훼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나무다 또는 화초다 이것과 관련된다. 물론 꽃나무와 화초를 그림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훼에는 어떤 식물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또 그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꽃나무나 화초에는 그림이란 뜻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그림을 굳이 넣으려면 화초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화훼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이제 꽃을 그린 그림이다. 이것은 화훼 또는 화훼도라 할 수 있다. 도를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이라는 말은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어로 보면 가든이라든지 호리컬처라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이것은 뜻을 보면 과일, 채소, 화초 등을 재배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 또는 그러한 기술. 앞에 화훼는 식물을 얘기했습니다. 식물. 그렇지만 원예는 어떤 재배하거나 어떤 정원을 가꾸는 일을 얘기한다. 이 안에 보면 화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초. 화초는 과일과 채소가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또 과일이나 채소처럼 먹는 것이 아닌 관상용의 화초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원예 작물 속에는 화훼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자를 보면 이것은 이제 동산원자에 예자는 심을 예다. 심는다. 우리가 예술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렇지만 원래 뜻은 이제 심는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영어의 이것은 호리컬처라는 것은 말하자면 라틴에서 온 것이다. 둘러산다는 뜻 그리고 재배 관리한다는 뜻이 합친 것이다. 어떤 둘러싸여져 있는 어떤
농장 같은 데서, 그렇죠.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원예다. 원예란 말은 보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그렇지 않고 동양상국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같이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67년에 중국에서 이런 영화자전이다. 영어와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 요 화는 중국을 뜻한다.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낱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예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느냐, 그것은 아니고 예전 중국의 명나라 문헌에도 나오는 말이다. 그렇지만 뜻은 조금 달랐겠죠. 여기에서 화훼라는 것은 원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원예의 의미로는 1867년에 이렇게 처음 나타난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보니 1907년에 들어왔다. 태극학보라는데 이것이 이런 말이 처음으로 문서에 나왔다. 이렇게 대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훼와 원예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두 낱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앞에서 봤습니다만 화훼는 관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식물을 얘기한다. 관상용 식물을 화훼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미, 국화 여러 가지 이제 고무나무, 제스민, 코스모스 등 관상적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을 화훼라 한다. 그렇지만 원예는 먹기 위해 기르는 것. 예, 그것을 원예라고 한다. 원예 속에는 그러므로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식용의 꽃, 나무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앞에서 원예라는 낱말에는 화초란 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훼보다는 원예가 상당히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략 구분한다면 보는 식물을 얘기하고 원예는 먹기 위해 기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화훼와 원예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훼 작물, 원예 작물, 화훼 산업, 원예 산업, 화훼 농업, 원예 농업, 화훼 단지, 원예 단지 할 때 화훼는 관상용의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로 화훼는 이제 꽃나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플로리스트라는 그런 낱말을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를 그렇죠? 시들지 않도록 가꾸고 여러 목적에 따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을 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 한다. 예문을 보니 나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배우고 있다. 네. 영어로는 이것은 두 개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종사자.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로리스트 관련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을 보니 우리나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는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시험. 이것은 2004년부터 했고, 또 화훼장식 기사 자격시험 2005년부터, 또 화훼장식 산업기사 자격시험.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술 자격에는 이 플로리스트란 그런 이름이 아니라 화훼장식이라는 그런 낱말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또 민간에서 하는 그런 자격에는 이 플로리스트란 낱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는 플로리스트 대신에 화훼장식 어떤 자격이다.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풀회자 있습니다. 그렇죠? 풀이다, 초목이다. 또 이것이 많다. 풀은 모이면 많이 함께 이렇게 풀이 하나 이렇게 자라지 않고 아주 모여서 자란다. 많다. 그래서 성하다. 그리고 부쩍 솟아오르고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회자는 앞에서 제가 화훼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따져보니 이제 이러한 회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런 말 전혀 쓰지 않는다. 한자를 주로 쓰던 시대는 썼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쓴다. 그렇지만 글자를 한번 보니 고회, 말을 곧자다. 말라 죽은 나무. 이회, 예, 진귀한 풀이다. 가회다. 아름다운 초목이다. 방회다. 향기로운 풀이다. 회이다. 예, 풀로 만든 옷이다. 그런 얘기죠. 또 회복이다. 풀로 만든 옷. 이것은 오랑캐들이 입는 옷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전에 사용되었다. 천화, 만회. 그렇죠. 온갖 종류의 화초다. 여기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쓸 일은 없다. 회자는 화회 정도만 쓴다. 그렇다고 해서
화훼는 어려운데 안 쓰면 되지 않느냐. 글쎄요. 이게 풀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화훼의 회자를 잘 버리지 못하고 같이 묶어서 이제 두 글자의 낱말로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글자에 또 다른 글자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글자, 클 분자가 있다. 조개 패자를 붙이면 크다. 풀이 이렇게 수북이 자라는 것처럼 또 조개가 이렇게 둥글다. 그래서 둥근 조개처럼 풀이 크게 자란다 해서 클 분자. 이 자체로는 별로 잘 안 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글자를 합쳐서 만드는 글자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꽤 쓴다. 마음 심자를 붙이면 분하다. 마음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른다. 아주 분한 마음이다. 그래서 분노, 분통 터진다 할 때 쓴다. 그리고 흑토자를 붙이면 무덤분이다. 무덤이 이렇게 봉긋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분묘다. 또 봉분이다 할 때 쓴다. 자, 입구자를 하면 뿜을 분이다. 뿜는다. 분수. 그렇죠? 그리고 분출한다. 또 분무기 뭐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보면 큰 대자를 위에다 올리면 돼. 달릴 분이다. 달린다. 이 큰 대자는 사람이 팔다리를 벌린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를 벌리고 달려가는 모양이다. 그러면 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풀과 원래 상관이 없다. 원래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게 풀이 아니라 발짓자다. 발이 세 개다. 발이 아주 많다는 것은 빨리 달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달린다. 그래서 달린 분에 들어있는 이 글자는 풀과는 원래는 상관이 없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을 뿐이다. 그래서 분주하다.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은 광분한다. 막 그렇게 되겠죠. 자, 한중일 한자를 보니 화훼는 우리가 쓰는 글자나 일본이 쓰는 글자나 중국이 쓰는 글자가 다 똑같이 화훼란 낱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화훼 그리고 원예 이런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